혼인 유지 의무 소홀? 최태원 이혼, 그에 따른 재산 분할이 예상외로 커졌다. 결혼이라는 인연은 사랑에서 시작되어 법적,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뒤에는 과연 어떤 이유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 최근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최태원의 이혼 사건은 단순한 개인사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논쟁과 법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혼인 유지 의무 소홀이라는 키워드는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수많은 의문과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혼인 유지 의무란 단순히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삶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신뢰와 책임으로 묶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법적으로 이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도리를 다하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최태원의 사례에서 이 의무가 소홀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부부 사이의 미묘한 심리적 갈등과 장기적인 불화를 암시한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이혼 사건은 단순히 부부간의 애정이 식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교차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있다.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재산 분할 규모는 법적 공방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으며, 이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 전반을 투영하는 거울로 작용한다. 두 사람 사이의 재산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엄청난 숫자는 당연히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숨겨진 갈등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사건의 흐름을 세밀히 추적해보면 단순한 불화 이상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각자의 생활 패턴, 가정 내 역할 분담,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얽혀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결국 서로의 가치관 충돌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태원과 그의 배우자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기업 경영자로서 극도로 바쁜 일정 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는 가정 내에서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확대시켰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반면 배우자는 전통적인 가정 중심의 역할을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생활의 불일치를 넘어 정체성의 충돌로 이어졌을 수 있다. 부부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지만 서로의 역할이 극도로 불균형해질 경우 관계의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최태원이 강조한 혼인 유지 의무 소홀이라는 표현은 이 과정에서 비롯된 책임감 결여나 정서적 소통 부족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혼인의 틀 안에서도 개인은 고유한 가치관과 선택을 가지며 이는 종종 충돌을 일으킨다. 최태원은 자신의 사업적 성공과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이미지로 비칠지라도 배우자에게는 소외감과 고립감을 안겨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배우자가 중시했던 가족 중심의 가치관은 이러한 기업가적 마인드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충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을 남겼을 것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 시작된 일이 결국에는 서로 다른 삶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부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무시했다면 이 균열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최태원은 대중 앞에서는 성공한 기업가이자 사회적 리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 내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한계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인 이미지와 가정 내 역할 간의 괴리는 부부 관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람들은 종종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려 하고 그로 인해 내면의 문제를 억누르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재산 분할의 규모는 단순히 금전적인 차원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재산 분할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따지는 과정인 동시에 부부 간의 정서적 앙금을 드러내는 심리적 전쟁이기도 하다. 특히 양측의 법적 대리인들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된 감정적 고통과 불신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 모든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 부부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렸을 가능성이 크다. 숨겨진 갈등의 단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가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한다. 최대원이 언급한 혼인유지 의무 소홀이라는 문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불화 이상의 깊은 골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의무 소홀인지 아니면 부부 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인지 명확히 밝히기 어렵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부부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혼의 결론은 단순히 결혼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평가하고 그동안 축적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계산을 포함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재산 분할이 예상 밖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부부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영향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확장되었다. 왜 재산 분할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일까? 이는 단순히 재산의 절대적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법적, 윤리적 차원에서 혼인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법원은 재산 분할을 결정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각자가 혼인 생활에서 기여한 정도를 고려한다. 이러한 기준이 최대원 이혼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과 행동은 사건의 흐름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최대원의 이혼 사건은 단순한 개인사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혼인유지 의무 소홀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법적 용어가 아니라 현대인의 관계와 윤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이번 사건은 재산 분할의 규모뿐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최대원의 이혼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혼인유지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최대원의 이혼 소식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언론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사회적 논쟁으로 확장시키는 데 열중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혼인유지 의무 소홀이라는 표현은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둘러싼 다양한 반응은 충격과 놀라움, 때로는 비판과 공감을 넘나들며 한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졌다. 언론은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혼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 발전한 점에 주목했다. 재산 분할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드문 대규모 재산 분할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론은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왜 재산 분할이 이렇게 커졌는가? 이는 최대원의 혼인유지 의무 소홀이라는 문장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법적 근거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법원이 이혼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언론은 이러한 법적 쟁점이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결혼과 이혼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분석했다. 언론 보도 이후 대중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일부는 최대원의 입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며 혼인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책무라고 주장하며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먼저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최태원의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들은 혼인 관계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복과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부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다면 이혼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최태원의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결혼관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을 보여준다는 점을 드러낸다. 언론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매체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사건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재산 규모나 법적 용어를 강조하며 사건의 본질보다는 자국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이런 보도 방식은 대중의 호기심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했다. 이에 비해 일부 매체는 사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번 이혼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결혼과 가족 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들은 사건의 표면에 머물지 않고 혼인 유지 의무와 같은 법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최태원의 이혼 사건은 단순히 한 부부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제도를 재조명하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언론은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혼인 유지 의무란 무엇인가? 단순히 법적 책임인가? 아니면 도덕적 의무까지 포함하는가? 대규모 재산 분할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가정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해석될 수 있는가?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은 어디까지 해결 가능하며 어디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되는가? 언론과 대중의 반응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적 사건으로 소비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대 사회의 결혼과 가족,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대중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와 책임의 무게를 재평가하는 한편 이 사건이 제기한 법적 쟁점을 통해 향후 결혼 제도의 변화를 예측하게 되었다. 언론은 앞으로도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며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새로운 담론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혼인 유지 의무 소홀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법적 용어를 넘어 한국 사회의 가족관계와 윤리적 가치를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